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첫 번째 페이지, 노동절에 잡지사에 노동하러 나오신 펭귄 갑종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하는 잡다한 동물 사전. 저희가 얼마 전에 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상의 쥐만큼이나 하늘에서는 까마귀가 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까마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심의 까마귀 습격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전 사고가 2021년 21건에서 올해 45건으로 늘어났고, 또 2023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까마귀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가 12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까마귀가 어떻게 정전을 유발하는 건가요, 관장님? 그러니까 새가 전깃줄에 앉는 것만으로는 정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참새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쓰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까마귀 때문에 정전이 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까마귀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사, 목걸이, 그다음에 온갖 금속 부품이나 전선 피복을 가져와요. 그 전봇대나 변압기 같은 것에다 집을 짓기도 하고 장난기처럼 전기 설비에다 딱 끼워 넣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정전이 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까마귀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나 까마귀가 한 가닥 전선에만 앉으면 네. 감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는 전압차가 있는 경우에만 흐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전선에 있으면 몸 전체가 같은 전압 상태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두 전선에 같이 접촉하면 전압차가 생겨서 몸에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참새는 별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근데 까마귀는 몸집이 최대 50c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를 펴거나 뭐 펼치거나 날아오를 때 네. 양쪽 날개가 각각 다른 전선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 감전이 됩니다. 근데 까마귀만 감전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발생하는 열로 네. 퓨즈도 나가고 전기 설비에 손상이 생겨서 네. 배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수천 세대의 정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서로 다른 전선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또 못했네요. 예. 근데 얘네가 보면 이제 전선줄 위에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던데 거기 왜 모여 앉아 있는 건가요? 그 전선줄은 높고 탁 트였잖아요. 예. 도시에서는 나무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전봇대 전선줄이에요. 뷰가 좋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천적이나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경계에 유리하죠. 게다가 전선은 간격이 일정하고 미끄럽지 않아서 앉기 좋아요. 여러 마리가 앉아도 잘 지탱합니다. 예. 그런데 왜 나란히 졸지 앉아 있는데? 까마귀가 사회성이 높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예. 내가 어디서 잘 건지 잠자리, 예. 또 먹이 정보를 공유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깃줄은 까마귀에는 아주 뷰 좋은 카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그냥 꼭 뭐 전깃줄에 앉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전봇대 전깃줄에 앉는 거죠. 그러네요. 나무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이 정전도 문제지만 다른 피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까마귀 배설물에 맞는 거는 뭐 약과고 이제 공격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데요. 심지어 한 골프 대회에서는 경기 도중에 까마귀가 골프공을 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관장님, 그럼 이렇게 사람에게 특히 말썽을 잘 부리는 까마귀는 보통 어떤 까마귀입니까? 뭐 특정 종이라기보다는 네.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한 까마귀 개체군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일단 까마귀 중에 여러 종이 있는데 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두드러진 도시형 까마귀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가 많다고 느낄 때가 주로 겨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철새인 떼까마귀가 출몰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몽골, 러시아 극동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1만 마리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요즘에 1년에요. 겨울에 한 30마리, 40만 마리가 보입니다. 떼까마귀가? 떼까마귀. 주로 대구, 포항, 김천, 구미 이쪽을 좋아해요. 왜 그쪽이죠? 그쪽 많이 살더라고요. 예. 순천, 창녕에도 나타나고요. 예. 포항시에는 이 떼까마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포항 쪽에? 요즘은 경기도에서 좀 나타납니다.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까마귀는 뭐 떼까마귀입니까? 큰 부리까마귀라고 합니다. 큰 부리까마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까마귀 총 5종이에요. 옛날부터 알던 그냥 까마귀 있어요. 그냥 까마귀? 옛날부터 까마귀. 예. 까치. 까치도 까마귀과요. 까치 까마귀과요? 예, 까치도 까마귀예요. 다른 애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애 과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종인데 까마귀, 까치 빼고 3종 남았잖아요. 예. 근데 겨울철새엔 떼까마귀 있고 그 떼까마귀에 섞여서 다니는 갈까마귀가 또 있습니다. 네. 한 종 남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말썽쟁이라고 부르는 부리까마귀입니다. 부리까마귀. 큰 부리까마귀. 큰 부리까마귀. 네. 그러니까 막
종명이 마크로리코스예요. 마크로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굵고 커요. 당연히 몸집도 큽니다. 큰 부리 까마귀의 이름은 떼까마귀보다는 낯설잖아요. 근데 원래 철새는 떼까마귀와 달리 큰 부리 까마귀는 오히려 텃새예요. 텃새예요, 쟤는. 네. 원래 이거 살던 거예요. 그러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쓰레기통도 잘 뒤지고 심지어 신호등도 볼 줄 알아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이용해서 호두를 까요. 딱 떨어뜨린 다음에 호두를 까게 하잖아요. 저 장면입니다. 네. 호두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근데 차가 계속 다니면 그거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파란불 빨간불을 알아. 그냥 인도에 파란불일 때 가서 딱 먹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네. 차 다니면 안 되니까. 그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나요. 그러니까 신호등 잘 지킵니다. 신호는 오히려 더 잘 지킵니다. 신호등 잘 지킵니다. 그러네. 우리가 또 배울 점입니다. 그런 거는. 예. 전 까치가 까마귀라는 것도 모든 까치는 까마귀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까마귀 안에 우리가 아는 여러 무슨 까마귀 그래 까치가 있다. 이것도 몰랐어요. 예. 그럼 이런 까마귀 급증 문제가 지금 우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다른 나라는 더 난립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일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도시에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까마귀라고 할 정도입니다. 시민 머리에 똥 싸기는 뭐 보통이고요. 음식 뺏고. 그러니까 왜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그냥 실수로 싸고 이런 거죠. 똥 싸고. 이 까마귀 놈들이 일부러. 그래 저 정도 머리면 일부러 복수하는 거야. 쓰레기통을 뒤지고 난리가 나서 그냥 까마귀 대책팀이 시에 있을 정도고요. 인도는 또 까마귀를 또 신성한 동물로 여겨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먹이를 또 많이 줍니다. 또 시장통에 난리죠. 미국 북동부에는 또 떼까마귀 떼가 뭐 집단 수면제를 형성해가지고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도심 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드론 날리고 조류 택취하는 소리를 막 쫓아한대요.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이 까마귀들이 얘네 호주 까마귀 더 똑똑해가지고 빵 봉지 뜯기, 쓰레기통 열기, 자동차에 보면 고무 몰딩이 있잖아요. 그걸 다 떼어내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빵봉지는 저도 뜯다가 가끔 화날 때 있거든요. 안 뜯어져서. 야, 그 정도입니다. 그걸 또 화를 내시는군요. 약간 성격이. 도시에 그러면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텃새엔 큰 부리 까마귀가 예전엔 숲에 살았어요. 근데 도시가 넓어졌고, 넓어서 자기 살 데가 별로 없어. 그치. 근데 게다가 봤더니 도시에는 먹을 게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에 널렸거든요. 그것도 도시는 또 상대적으로 더 따뜻해요. 그 살기도 좋은 거예요. 그쵸. 좋아하는 나무는 없지만 대신 전봇대, 전기줄, 건물 옥상, 뭐 철탑 등 큰 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서식지가 풍부하고 있죠. 천적이 또 없어요. 도시에는. 천적도 없는데다가 또 사람들은 쫓지도 않아요. 그치. 쫓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가 알 낳고 새끼 키우는데 더 좋은 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큰부리 까마귀가 2000년 이후에야 도시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부리 까마귀란 말을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생소하죠. 보이지도 못했거든요. 2000년 이후에 나타났다가 2005년부터 그냥 주류 까마귀 되더니 2020년이 되더니 이제는 말썽을 피우고 있죠. 까마귀 세상이네. 예. 참고로 저희 에디터가 뭐 하나 찾았는데 도시 까마귀가 시골 까마귀보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더 높다는 누가 연구를 한 거야? 이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이 먹다 버린 햄버거나 피자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일리는 있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도 많이 먹을 겁니다. 삼겹살도 좋아하겠죠. 예, 저건 뭐 먹고 있는 거야? 빵도 먹고 있고. 그래서 자연에 살던 까마귀들이 도시로 왔다는 말씀인 건데 비둘기나 참새도 도시에 많은 이유가 그러면 비슷한 원인인가요? 애들은 워낙에 많았죠. 원래 많았다. 원래 많았어. 원래 많은 애들이. 터줏대감이었다. 원래 많은 애들. 그다음에 조그만 애들에서 그냥 뭐든지 먹을 게 많은 애들. 옛날부터 어디 가나. 근데 너네도 먹을 게 많았지만 도시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도 괜찮죠. 살기 좋은데. 근데 그 까치 같은 경우는 요새 오히려 도시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 지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까치는 나무 둥지에 주로 짖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의 큰 나무, 특히 침엽수가 줄면서 번식지가 줄었어요. 근데 갈까마귀는 전봇대나 구조물에 둥지를 짓는데 까치도 구조물을 이용하긴 하지만 자연 구조물을 더 좋아해요. 까치는 같은 까마귀이긴 하지만 게다가 숲에 살던 큰 부리 까마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놈들이 몸집이 더 크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영역 다툼, 먹이 다툼에서 까치가 당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큰 부리 까마귀가 이제 까치 알과 새끼들 막 공격하거든요. 또 까치가 큰 부리 까마귀보다
까마귀보다 추위에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덥기도 하지만 또 추울 때는 또 엄청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파가 많아지면서 겨울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줘요. 누가요? 까치요? 까치가. 제가 농사를 져봤는데요. 까마귀는 벌써 피해를 준 적이 없었는데 까치 저 수박 농사, 참외 농사 하잖아요. 얘네들이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쪼아먹는 거예요.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 얘기고 저는 한 번도 반가운 일이 없었다. 까치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멧돼지만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조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잡게 하고 둥지를 막 사람들이 없애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까마귀도 까치에 이어서 유해 조수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까마귀도 포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유해 조수 지정은 됐는데 마땅한 포획 대책이 없어요. 너무 똑똑한가? 덩치가 큰 까마귀를 완전히 퇴치하려면 총기를 쏴야 되는데. 쟤는 좀 무서워. 근데 저 도시에 있잖아, 도시. 안 되죠. 도시에 있는 이 까마귀를 어떻게 총을 잡아 잡을 거예요? 총 쏠 거야, 뭐. 그러니까 못 잡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까마귀 증가에 대한 대책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뭐 폭죽 터뜨리고 로봇 동원하고요. 로봇. 그다음에 천적이 올빼미예요. 올빼미 피해서 이쪽으로 왔거든. 도시로. 올빼미를 푸나요, 도시? 올빼미 풀 수가 없고 올빼미 장식을 여기저기 막 해놨어요. 까마귀가 퍽도 속겠다 저거. 그러니까 나 진짜 바보도 아니고 참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무 대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만만치 않네. 근데 요즘에는 또 신기술을 이용해서 까마귀를 퇴치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던데. 역시 AI죠. AI? 그러니까 AI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AI가 까마귀 몇 마리가 어느 방에서 울고 있는지 파악해서 소리가 더 커진 자간지를 분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응 신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로 200m의 까마귀 소리를 인지해가지고요. 까마귀의 두려움을 느끼는 특정 주파 소리를 거기 맞춰 딱 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스마트 드론 기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드론 막 쓰고 있는데 안 돼요, 다. 이것도 금방 간파할 거. 그게 이 갖고 아니 그거 온다고 그 비용도 비용이고 보통 똑똑한 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 건물에 똥 싸고 갈 것 같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 이유가 없죠. 그냥 거기 다시 숲으로 돌아가겠죠. 여기. 그러네.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네. 근데 반대로 까마귀가 도시에서 너무 많이 줄었을 때는 약간 인간에게 좀 안 좋거나 그런 점은 없으니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가요? 인간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도시에서는 크게 도움될 게 없죠. 무슨 해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까마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까마귀는 자기 살던 숲에서 사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해결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자, 까마귀 지능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호두 떨어뜨려서 파란 불 때 신호등 건너가지고 까먹는 것도 보셨는데 IQ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동물의 IQ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뻥이죠. 검사를 어떻게 IQ 그러니까 검사를? 침팬지는 얼마고? 그 IQ 검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을 하는데 다 뻥이라고. 다 뻥이지 뻥. 그럼 뭐 3살 아이의 지능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막 설명해 주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과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뭔가 대답을 해줘 있고 대충 뭐 얼마다 얘기해 주는 이건 거죠. 과학자의 잘못인가요? 언론의 잘못인가요? 언론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 IQ 77세 정도의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7살. 그 정도부터 퀴즈를 주고서 뭐 퀴즈를 풀어줘요. 어떻게 여러 단계 먹이를 찾게 하는 도구를 쓰죠. 그때 8살 아이는 그걸 풀지 못했는데 까마귀 풀고 뭐 깔레도니아 까마귀였고 이런 거 막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똑똑하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구를 잘 사용해요, 얘네가. 가지고 뭐 철사를 구부려서 얘네 우유 보면 얘네 우유에 종이막에 있을 때 위에 뚜껑, 그걸 딱 벗겨내기도 하고 자세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까지 갖고 왜 침팬지가 나무 길게 해가지고 흰개미 빨아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도 나무 속의 유충을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갈고리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전 그 심지어 그 낚싯줄 물에 담가가지고 물고기 낚시해 먹는. 맞아요. 야, 진짜. 그런 애가 올빼미 그 가짜 올빼미한테 속겠냐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 너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소부화 보면 그렇죠, 저 장면인데 까마귀가 이제 긴 물병 바닥에 이제 부리가 안 닿으니까 돌을 하나씩 넣어서 수위를 높여서 먹이를 빼먹잖아요. 근데 저 까마귀가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쟤네가 밀도 개념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딱 봐서 야 이건 물에 뜨겠다, 물에 가라앉겠다를 구분해서 딱 합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건 무겁기만 하고 부피가 많지 않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보다만 밀도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덜 힘들고 한 번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딱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저거 모르고 그럼 저는 모르니까 35살의 지능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쇠국수를 넣는 것보다는 돌멩이 넣는 게 훨씬 이익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친구죠. 훌륭합니다. 심지어 숫자 세는 까마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분이에요. 독일의 튜빙게 교수님이 좋은 대학인데 정말 좋은 대학 교수님인데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까마귀를 훈련시켰어요. 까마귀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면 또 4번 쪼개 한다든지 그 숫자를 계속 확인을 해요. 나중에 그걸 뭐 보상을 했겠죠. 정확하게 하나인데 한 번 쪼으면 너 숫자 아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숫자를 자기가 다 이해하게 해줬습니다. 4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는데요. 이거 가르치는데 수천 번 시켰대요. 열심히 시키긴 좀 스파르타식이었네.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까마귀가 아니라 그렇죠. 참새도 한 3가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처음 듣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앵무새처럼 말이죠.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까마귀 아니라도 이제 많은 동물들이 새들대 하고입니다. 특히 왜 직박구리도 보면 여러 딴 새 흉내 많이 하거든요. 직박구리에 다른 새 소리를 막 흉내내가지고 헷갈리게 장난처럼. 장난꾸러기. 뭐 그 정도는 똑똑한 친구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따라하는 정도까지도 가나요, 까마귀가? 목소리. 목소리.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기억력 좋은 편인가요? 똑똑하니까요. 똑똑하는 게 뭐 얼마나 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까새들인데 산갈까마귀라고 하는데 3만 개의 씨앗을 5천 개의 장소에 저장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그걸 다 찾아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와, 이건 놀라운데. 그다음에 눈이 쌓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숨긴 위치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떼까치라고 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걔는 물까치, 떼까치라는 게 뭐 잡아다가 걸어놔요. 그러면 자기 걸어놓은 것도 이용 못하게 걸어놓고 까대 가서 먹고. 떼까치도 까마귀잖아요. 근데 결국에. 걔는 또 이름만 떼까치고 이름만 까치 잘못 지은 거예요. 까치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의 얼굴은 뭐 5년에서 9년까지 기억을 해가지고요. 까마귀가요? 까마귀가 이 산갈까마귀가 사람 구분을 한다. 산갈까마귀. 근데 얘가 10년, 20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기억하는 거죠. 맞아. 가끔 보면 은혜 갚은 까마귀 얘기 뭐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까마귀도 혹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척추 동물은요 다 감정을 느낍니다. 척추랑 관련 있나요? 척추동물들은 척추동물들이 척추동물 신경이 나오니까 뇌가 좀 발달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만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물들은 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왜 똑같이 했는데 쟤는 저걸 주고 좋은 거 주고 나는 나쁜 거죠. 억울함. 거기서 억울해서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까마귀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영장류만큼의 우리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런 감정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도 있고 머리도 워낙에 좋은 친구들. 우리가 보통 이제 깜빡깜빡하는 사람들한테도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혹시 까마귀의 뇌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되게 새들이 되게 똑똑한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작잖아요, 새가. 작은데 무슨 얼마나 똑똑하게 해서 대뇌피질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왜 사람들은 약간 쭈글쭈글하게 대뇌피질을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막 늙혀놨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왜 뇌를 갈아서 넣은 것처럼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뇌 신경의 뇌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요, 사람하고 늑대하고 비교해보면 사람 70kg. 저 이제 그림이 왼쪽이 이제 포유류 쥐의 뇌고 오른쪽이 비둘기의 뇌라고 합니다. 근데 저 그림 봐도 사실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이랑 늑대는 다 70kg이에요. 사람 뇌가 1.4kg쯤 돼요. 근데 늑대는 200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훨씬 똑똑하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는요. 85g의 몸이. 근데 뇌는 0.73g이에요. 깔레도니아 까마귀 몸이 220g인데 뇌는 7.5g이에요. 근데 얘네들 갖다가 몸을 70kg 만들어주잖아요. 메추라기가 70kg이다. 그럼 뇌가 600g인 셈이에요. 600g이고. 그러니까 회색 늑대 200g인데 훨씬 크잖아요. 깔레도니아 까마귀를 70kg 늘리면 뇌가 2,390g인 폭이 됩니다. 인간보다 그러면 인간보다 크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올빼미 가짜 올빼미에 속해. 그렇습니다. 예. 자, 까마귀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까마귀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뭐 협동심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서열 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얘네도 서로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자 코나드 로렌츠라고 있어요. 나중에 옛날에 이렇게 무슨 동물 행동학으로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요. 그다음에 갈까마귀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열을 딱 갖추더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까마귀가 서열 낮은 까마귀에게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낮은 서열의 새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없고 서열이 높아요? 친절하게. 본받아야죠. 위계 질서는 뭐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평등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이제 협력도 잘한 오합지졸의 오자가 까마귀 오자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요? 모르셨군요. 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드디어 하나 맨날 배우기만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예. 오합지졸. 근데 오합지졸이라기엔 까마귀는 협력심이 좋은 거죠.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네 이것도. 예. 자, 다른 새들과의 사이도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전에 그 믿어지지 않는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까마귀가 저런 식으로 독수리나 뭐 부엉이, 올빼미 이런 맹금류의 등에 올라타 있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걸 보고서 착시야 그러는데요. 지금 까마귀 벌써 날개 안 펴고 있잖아요. 착시도 아닌가요? 합성도 아니고? 네, 올라타 있는 겁니다. 진짜 저러고 서핑보드처럼 저러고 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요? 네. 그러니까 새가 날려면 유체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되잖아요. 까마귀가 올라타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새는 공기 저항 때문에 제대로 날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까마귀도 뭐 그 위에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빙이라고 올라타는 것들. 맹금류들이 까마귀의 그 잠재적인 포식자다 보니까 마구 괴롭혀서 그러니까 맹금류를 괴롭혀서 영역 바깥으로 쫓아내려는 행위입니다. 포식자를 괴롭힌다고. 맹금류가 등 뒤에 있으면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때 타이밍을 절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맹금류의 등에 올라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올라타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올라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탄 건 맞다 순간적으로 괴로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타고서 서핑하고 쫙 공짜 이렇게 히치야킹해서 가는 건 아니다. 어부바 아니다. 어부바는 아니고 잠깐 이제 공격하는 거다. 야, 신기하긴 신기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계 문화권별로 까마귀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으로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이런 말도 하고 혹은 속담에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왔을지 혹시 과학자로서 짐작이 되시나요? 사실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잖아요. 근데 까마귀 고기는 보통 귀신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요? 금기 음식으로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먹지 마. 뭐 잘못 먹었냐? 잘못 먹었냐 이런 거죠.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었다는 속담은 정말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까마귀는 익은 과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있다는 것쯤에 거기는 익은 과일이 갔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까마귀가 쭉 지나갔어. 근데 사실은 그때는 배가 익은 배니까 저절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괜히 까마귀가 떨어뜨렸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과학적이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살다 당했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참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고의 시간. 예. 근데 왜 우리나라에선 까마귀를 불길한 새라고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우리 까마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옛날부터. 울음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사실 까마귀가 사람들 묘하게 피해요. 그다음에 청소 동물이잖아요. 주로 시체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렇지. 예전에 또 전쟁 우리나라 치자 군단이 많았던 데는 전쟁 재난을 당했을 때 시체들 쌓였었잖아요. 그때 까마귀들이 다 시체를 먹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죠. 까마귀를 좋아할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까마귀가 물론 지금처럼 도시에서는 딱히 이로울 게 없다고 하셨지만 옛날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이로운 점은 없었나요? 인간? 해충 많이 먹었죠. 얘네도 해충 많이 먹었죠. 익조네, 익조. 반대로 까마귀를 좀 길한 새, 길조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 유럽 살아봤는데 유럽 사람들 다 까마귀 좋아하고요. 근데 일본 친구들도 뭐 까마귀 좋은 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새다, 재앙을 막는 새다. 그래가지고 곳곳에다 또 딱 해놓기도 하고. 유럽에선 특히 그 효도
아, 유럽에서? 예, 유럽에도 효도새라고 또 많이. 근데 우리도 반포지효라고 하잖아요. 예. 얘는 왜 효도새 이미지는 왜 생긴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효도면 어미를 먹이느냐.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에요. 있나? 부모를 봉양하는 새는 없어요. 아,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거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까마귀는 어느 정도 자라면 가족과 함께 둥지를 떠나서 독립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반포지교 이런 말이 생겼냐? 까마귀 떠나기 전에 이소하기 전에 몸집이요. 몸에 솜털이 막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커 보일 때도 있어.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미들을 같이 모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까마귀는 양육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길러서 이제 새끼 까마귀들이 부모에게서 도구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먹이 구하는 법을 학습해요. 학습하면서 뭐 그 역할을 또 따라 하기도 하겠죠. 그중에 미국의 까마귀들이 뭐 둥지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우미? 그게 뭐냐면 그 떠나기 전에 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이처럼 K 장남처럼.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 공룡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타코사우루스라고 그 몽골에 살던 공룡인데 공룡 새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둥지에 모였다는 거 어미에게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죠. 보살핌을 안 받으면 살길 떠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보면 그 푸시타코사우루스 어미와 새끼들이 같이 파묻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미가 뭐 먹을 걸 갖고 왔을 때 뭐 파묻혔겠지. 뭐 둥지가 무너졌다는 데서. 근데 어미는 아니고 어미와 새끼의 중간쯤 되는 크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형이야. 형 누나. 언니들이. 그러니까 되게 놀랍게 그러니까 공룡들이 사회성이 엄청나게 컸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가족 그 생활, 엄마 아빠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들하고도 윗대하고도 같이 살았어. 형 노릇 누나 노릇을 할 줄 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때 항상 현생 동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미국의 뭐 까마귀, 송장 까마귀 이런 친구들이 그 형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보면 그 공룡 그것도 충분히 상상할 만한 거죠. 그렇죠. 모든 새는 공룡이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네. 야, 신기하다 진짜. 이 생물의 세계가. 어쨌든 반포지효 사자성어 한번 과학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점점 녹지는 사라지고 기후위기가 계속될 텐데 그러면 도심 속 까마귀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간과 까마귀의 뭐 현명한 공생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와 함께 막 살겠다. 나 살면서 까마귀 똥 좀 맡아보고 싶어. 행운이래. 막 그러면 뭐 음식물 쓰레기를 막 널러 넣은 거고 그러니까 까마귀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걔네들이 자기 먹을 거 찾아. 걔네 원래 숲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숲에 먹을 게 충분해요. 근데 먹기 쉬운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왔더니 어떻게 생겨요? 성기병 생겼잖아.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피자 먹어서. 그러니까 그 건강한 까마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쓰를 줄입시다. 잡다한 동물사전 오늘은 까마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